방금 소개받은 고령지 농업연구소에 있는 이영규입니다. 지금 저는 고령지 배추 연구실의 실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제가 고령지 배추 병해충 진단과 그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제 발표는 고령지 배추가 재배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으면 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름 배추 환경 변화, 병해충 발생, 개선 방안,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기후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고랭지에 있는 고랭지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농가에서 기후 변화 때문에 그 경영비가 증가하고 소득률은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그 좀 특이한 거는 여름 배추 같은 경우 고랭지에 있는 배추들은 안개로 수분 공급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안개 일수가 그 11일로 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배추의 수분 스트레스가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있고요. 그 대관령 같은 고랭지가 강릉 같은 평난지보다 기온 상승, 강수 감소, 여름 정화로 지구 온난화 영향이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재배 적지 변동 예측을 RCP 적용, 그다음에 생육 적용 기준으로 해봤을 때 그 재배 면적이 재배 적지가 급격히 감소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배추는 그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생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짐으로써 배추 안전 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랭지 쪽에 이 토양 유실 문제도 되게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 있고요. 특히 이게 보면 그 토심이 과거에는 1에서 1.5m 정도 됐는데 지금은 토심 자체가 10에서 6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배추가 재배될 토양 환경이 되게 안 좋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2024년 9월 1일자로 농촌진흥청의 고랭지 배추 연구실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뿐만 아니라 생물적인 피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발생 양상의 변화를 보면 그 배추가 다 무름병이 왔다고 하는데 무름병은 현재 감소하는 추세가 있고요. 토양 전염성 병해충 발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세균성 병인 검은 썩은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도 신규 바이러스가 좀 증가하고요. 해충도 온도가 높아지면서 아래쪽에 있던 게 점점 고위도 지역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 여름 배추를 딱 보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그림이 되는데 수확기에 되면 여기 오른쪽에 위쪽에 보면 색깔이 싹 변한 게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50일까지는 멀쩡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렇게 망가지기 때문에 이 예측이 좀 어렵고요. 그럼 이런 피해들이 2016년도부터 발생하면서 점점 늘어나게 됐고요. 이 원인이 뭐냐 하면 버티실륨의 반쪽 시드름 병입니다. 근데 이 병은 기주 범위가 되게 넓어서 대부분 주요 작물들한테 다 갑니다. 그래서 배추를 심고 감자를 심고 이렇게 되면 작물은 윤작이지만 병원균 입장에서는 연작이기 때문에 밀도가 점점점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병원균의 특성 조사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균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봤을 때 23년도, 24년도는 결과가 똑같이 나왔는데 배추에는 버티실륨 농지스포름이라는 달리에보다 병원성이 더 강한 것들이 우점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비기주 작물이 뭐가 있느냐, 저희들 조사해 봤을 때 비기주 작물이라고 딱히 할 만한 게 잘 없고 당근, 옥수수 한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촌진흥청에서는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 토양병에다 보니까 생물방제법을 좀 개발하려고 했고요. 저희가 그럼 미생물을 이용한 기량 미생물을 이용한 병원균 방제를 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토양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넣고 안정적으로 공급할까 해서 그 모기원이 되는 퇴비랑 같이 공급하는 방향으로 해서 미생물 퇴비 방제법을 개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량 미생물도 선발하고 미생물 퇴비도 제작해서 현장 실증을 해본 결과 그 BC0이라는 균주가 아주 효과가 좋았고요. 얘를 동정해 보니까 페니바실러스 폴리믹스와 AKB 1691로 확인이 됐고 기술 이전을 해서 제품화를 했고 23년도에
이걸 갖고 농가 현장 실증 시험을 했었고요. 해보니까 병 발생을 지연시키고 확산은 억제는 시켰는데 완벽한 방제는 잘 안 됐는데, 한 농가에서 토양 혼증제를 처리해서 토양 내에 있는 병원균 밀도를 떨어뜨려 놓고 난 다음에 생물 방제를 했을 때 방제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그 기술을 통해서 농가 현장 실증 시험을 했고요. 아래쪽에 저 그림에 보시면 태백 청죽동의 빨간 선 아래쪽이 미생물 퇴비를 한 데고 그 위쪽이 그냥 무철인데, 아래쪽은 100% 수확을 했고 위쪽은 그 수확을 잘 못하고 그 일부는 그 김치 공장으로 들어가는 수준이었고요. 요 안반대기 같은 경우에는 그 100% 출하를 해서 농가 소득이 상당히 많이 올랐던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그 미생물 퇴비를 이용한 반죽 시드름병 생물 방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실용화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고랭지 쪽에 배추는, 과거에는 배추 뿌리옥병이 되게 피해를 많이 줬는데 지금은 반죽 시드름병 피해가 상당히 많고, 반죽 시드름병은 이 피해가 수확기에 대해서야 확인하기 때문에 이 사전에 이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수국 공급에 애로사항이 좀 많이 이제 발생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바이러스병에 대한 배추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과거에는 TUMV랑 CMV가 우점했는데 지금은 TUMV랑 BRYV, 브라시카 옐로우 바이러스라고 배추 황화 바이러스가 이 우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배추 황화 바이러스는 과거에 없던 바이러스인데 이게 새로 발생을 하고요. 이게 또 특히 진딧물에 의해서 영속 전염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기 7월, 8월, 10월 달인데 10월 달로 갈수록 이 바이러스의 발생이 상당히 많아지고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가 더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한 이 배추가 망가졌는데 뿌리에 보면 조그맣은 이제 혹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요게 선충입니다. 특히 2011년도 태백에 히스트 선충이 발생하면서 점점 면적이 확대돼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어서 이제 배추 안전 생산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 시스터 선충은 우리나라의 관리급이 있기 때문에 공적 방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원래부터 좀 더 강화된 방제 체계를 통해서 그 선충을 방제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안정 생산에 진짜 고랭지 배추는 안전 생산하기 위해서 진짜 어려운 조건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토양 개선, 그다음 토양 병해충 종합 방제, 생리 장애 관리 방안 마련이 되게 이제 시급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안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은 반죽 시드름병은 어떻게든지 생물 방제를 통해서 미생물 퇴비를 이용한 생물 방제를 통해서 좀 방제 쪽으로 하고요. 시스트 선충은 그 방제비 지원을 통해서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좀 방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끌고요. 고온에 대해서는 미세살수, 뭐 차광 등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하고, 더불어 이제 신품종 육종을 통한 고온에 강한 품종 육정에 또 필요하고요. 끝으로 이제 토양을 좀 다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토양 지력 향상을 위해서는 윤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윤작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지금 현재 배추가 한 60% 이하로 출하를 합니다. 근데 잘해서 배추가 90% 이상만 출하하면 윤작을 하더라도 농가 소득은 더 증대된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윤작을 하게 되면 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반죽 시드름병 선충에 대한 토양 병해충 방제도 효과가 있고요. 지력 향상, 품질 향상도 되고, 더불어 방제비도 줄어들고 비료도 절감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수급을 예측할 수 있어서 이제 안전 공급을 통해서 물가 안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고랭지 배추 연구실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윤작 시스템을 통해서 농가는 소득 안정이 되고 우리 모든 국민들은 물가 안정으로 배추젓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